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독서 결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3월에는 제가 총 7권의 책을 읽었고요. 한 권의 만화를 빼면 나머지는 전부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도 도파민들로 꽉꽉 채운 7권의 책을 읽었고요. 우선 첫 번째 책은 줄리아나 도쿄예요. 한정현 작가님 책이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폭력에 노출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폭력으로 인해서 자신을 잃은 그런 주인공들이 자기를 좀 찾아가는 그런 책이고, 근데 이게 좀 아쉬웠던 점은 지나치게 인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점들도 좀 혼란스럽고, 이게 뭐랄까? 이게 한주라는 캐릭터와 유키노라는 캐릭터가 맨 처음에 나와서 이 두 사람들이 폭력에 노출된 이들이고, 둘이 만나고 둘이서 함께 연대하면서 좀 뭔가 회복해 나아가는 이야기까지는 좋을 텐데, 이 유키노의 어머니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이 같이 풀려요. 물론 이 폭력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속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에는 이 소설이 나쁘지 않은데, 이게 좀 시점들도 헷갈리고, 그리고 좀 주인공의 이야기에만 좀 집중했다면 좀 더 몰입감 있게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근데 일단 한정현 작가님은 이게 한정현이라는 장르예요. 그냥 이 장르라고 생각하고 읽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작가님 특유의 문체들이 있거든요. 말투라고 느끼죠. 문체들이 있는데 그 문체가 잘 맞는 분들은 무조건 좋을 책입니다. 이거 추천까지는 아니고요. 읽어보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책은 제가 김중혁 작가님의 딜리터를 읽었는데, 딜리터 제가 김중혁 작가님 책을 처음 읽었더라고요. 이제 작법서라는 책, 작법서는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김중혁 작가님의 소설은 처음 읽어요. 근데 딜리터가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를 너머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으로 이제 물건이나라든지 사람을 보내는 딜리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딜리터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소재 자체는 좀 흥미로워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이게 세계관 구축이 좀 실패한 느낌? 이게 레이어 너머를 보는 픽토르라는 인물도 나오고, 아니면 이제 그 이제 외적인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 이 딜리터 그것도 단 한 명의 인물에 좀 초점을 맞춘 것까진 좋은데, 이 딜리터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막 공감이 안 되고, 이 레이어 너머의 모습들도 너무 묘사 같은 게 제가 느끼기엔 좀 부족해서, 이 좋은 소재에 비해서 내용 자체는 좀 이게 뭐지? 약간 아쉽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강한 책입니다. 근데 김중혁 작가님이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중혁 작가님의 소설을 읽어보고는 싶어졌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SF 소설보다는 이전에 쓰셨었던 책을 한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약간 인간이 사라진 거잖아요. 딜리터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인간 증발이라고 하죠. 일본에 많이 있는 그런 인간 증발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저 혼자 상상을 하고 이 책을 그냥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그냥 내가 생각한 내용과 너무 다르고, 일단 SF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관이 굉장히 SF의 소설은 이게 이 세계관을 납득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 제가 납득이 안 되니까 별로 그렇게 재밌게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도 이 책도 아쉬웠던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읽은 책은 헤드헌터예요. 이성민 작가의 헤드헌터인데, 이게 안전가옥에서 나온 책들은 저는 항상 진짜 책 읽기 싫고 진짜 재밌는 거, 책이라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재미있는 컨텐츠를 좀 보고 싶을 때 찾는 게 안전가옥인데, 저는 이 책은 정말 굳이 볼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저한테 정말 별로였던 책이에요. 일단 법으로 처단할 수 없는 범죄자들을 좀 은밀하게 처리해온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비질란테죠, 일종의. 그런 비질란테 그룹인 프레이어스가 있는데, 이들을 쫓는 또 경찰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찰이 이 프레이어스를 쫓기 위해서, 이 프레이어스를 폐쇄하기 위해서 범죄자와 손을 잡고 이 폐쇄적인 사이트 프레이어스의 소탕에 나선다, 이런 큰 골자는 그런데, 이게 내용 자체는 그래요, 재밌어요. 재밌어 보이죠. 근데 개연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프레이어스가 기본적으로 비질란테잖아요. 그러니까 자경단인데, 어쨌거나 범죄를 악을 악으로서 처단하는 건데, 그냥 악을 악으로서 처단하는 내용은 사라지고 그냥 악만 남아요. 여기서부터 저는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들도, 저는 경찰이라는 게 약간 딜레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찰도
이들을 잡는데 자기는 선이잖아요. 법을 지키는 수호하는 사람들이어야. 근데 악을 처단한다. 왜? 악은 악으로 처단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이 우리가 처단할 수 없는 악을 처단해도 우리는 법을 수호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도 그냥 다 불법을 막 저지르고 악으로서 프레이어스를 처단하려고 한단 말이죠. 일단 그 골자부터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개연성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넷플릭스 액션 영화 있잖아요. 양산형 액션 영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화려한 CG와 엄청난 액션으로 그냥 그거 다 때려 넣는 완전 그런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책은.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었으면은 이것도 나름 그냥 뭐 킬링타임으로 볼만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장으로서 이게 보여지니까 개연성도 부족하지, 캐릭터들에 대한 좀 입체감도 많이 부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몰입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묘사할 필요가 있나? 그냥 그 정도. 딱 색택이 극복용이었는데 이 책 읽고 책 좀 읽기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저는 비추예요.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셔도 되지만 저는 비추. 그리고 네 번째 읽은 책은 조우리 작가님의 오늘의 세리머니인데요.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 가장 머리에 많이 남는, 기억에 많이 남는 책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딱 단순하게 차별에 맞서는 이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또 벽장 레즈비언인 선미하고 약간 오프닝 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프닝 게이인 이제 가경이 굉장히 폐쇄적인 도시의 공무원으로 만납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지역의 공무원으로 만나서 소문도 많고, 그리고 아주 정말 이렇게 작은 이렇게 뭐 하나만 샀거나 뭐 하나 물건만 사도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그런 동네에서 이제 공무원을 하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은 또 가족관계 팀에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가경의 고모의 부탁을 받게 되는데, 이 가경의 고모 순영은 50년 동안 동성애연인 미영하고 같이 함께 살던 그런 분이셔서, 근데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미영이 암에 걸리고 병원에 갔는데 법적으로나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어떤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경의 고모는 가경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게 꼭 정말 법적으로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혼인신고를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혼인신고 오케이 들어줄 수 있어 해서 가경과 선미가 고민 끝에 이걸 시행을 해요. 근데 이게 이 혼인신고라는 시스템의 허점과, 시스템이죠. 말 그대로 이 컴퓨터 시스템의 허점과 이 직원들의 매일매일 반복하는, 공무원들이 반복하는 업무를 하면서 태만으로 인해서 이들이 정말로 정식 신고가 되어버린 거죠. 그 뒤로 선미하고 가경은 조금 더 사회 혼란을 가져와 보자 하면서 101쌍의 레즈비언 커플의 혼인신고를 도와주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요. 이게 시스템 속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그런 이 시스템 속에도 존재하는 차별에 맞서는 이들의 연대, 그리고 용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무엇보다 굉장히 그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선미가 자기 용기를 내가는 그 내면에 어떻게 해서 용기를 내가는지에 대해서가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또 소수자들은 이런 마음에서 또 이런 차별을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서도 많이 겪고 있구나. 하지만 그 차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 것들인데, 그걸 시행하는 건 참 별거 아닌데 우리 편견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 도쿄타워 읽었습니다. 릴리 프랭키, 저는 배우로 알고 있는데 종합예술인이시더라고요. 릴리 프랭키 작가의 소설이고요. 사실 이 책은 지금 개인적인 경험이랑 좀 많이 맞물리면서 꽤나 공감이 많이 갔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자 관계에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남자의 성장 소설이기도 할 수 있고, 이 아들의, 그리고 어쩌면 그 엄마의 희생을 잊고 살았는데 이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이게 그냥 거의 싱글맘이죠. 아버지가 존재하긴 하나 아버지가 따로 사는 이 모자가 있었는데, 서로한테 둘 뿐이었고 이 어머니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아들을 키워냅니다.
이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되었고 여전히 방황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은. 근데 어머니가 암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어머니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를 다시 쌓아가면서 이 아들이 많이 성장해 나가기도 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지난해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고 암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을 좀 하시면서 옆에서 지켜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저도 그때 보내고 나서 이 책을 읽고 났더니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의도는 이런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가 곧 일본 여행을 가게 돼서 그래 일본 여행 가기 전에 약간 일본 분위기라든지 정서를 좀 느껴봐야지 하고 빌려온 책인데 내용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하고의 뭔가 관계가 나이가 들면 점점 조금 분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감정적으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워줬는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두께감은 있어서 살짝 한 600페이지 정도 되나? 5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또 다 읽고 나면 또 굉장히 뿌듯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번째 러브 플랜트, 이거 읽었어요. 윤치규 작가님 책이고,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트리플 시리즈는 한 작가의 세 가지 작품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저는 윤치규 작가님의 마지막 소설이 아니면 다음에 읽어봐야지라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표제작인 러브 플랜트가 세 번째 작품인데, 그 작품 전에는 이게 연애 소설이기는 하지만 이거 아시죠? 제3자가 타인의 연애를 보면 되게 이렇게 당연한 일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자명한 일들을 그 안에 있으면 연애를 하는 당사자들은 또 잘 모르거든요. 안 보이는. 근데 약간 이 소설도 그래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막 답답합니다. 전 좀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정의하려고 하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앞에 두 편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편이 왜 화가 났는지, 뭐가 서운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제3자가 보면 너무너무 왜 화가 났는지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이게 세 번째 소설이 돼서야 이제 한 번의 실패를 겪은 저의 주인공이 이번에는 자신의 속도를 강요하지 않고 자기도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러는 부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참 요 세 번째 소설이 아니었으면 제가 윤치규 작가님의 다음 책을 한번 볼까라는 생각 자체를 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자신의 속도와 자신의 감정을 알아가는 그런 부분들, 마지막 세 번째 편 그건 딱 좋았습니다. 그 외에 두 편은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만화책입니다.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2.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재밌습니다. 병맛이에요. 진짜 병맛인데 이게 1권에 비해서 덜 병맛이고 1권이 저는 좀 더 재밌었어요. 1권은 근데 뒤에 가서가 점점 난해지긴 하는데 덜 난한 건 2편이긴 해요. 2권이긴 한데 그래도 책 좋아하는 사람, 저는 이제 인문책을 막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공감할 만한, 일단 도서관 우수회원의 명예를 걸고 또 이 책 한번 추천해 볼 만하고요. 저는 이게 이런 책에 대한 이야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 책을 이야기하는 책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사실 제가 3월은 약간 책퇴기였어요.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이 너무 안 읽히고 영화도 예능도 드라마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또 이게 책이 건드린 책은 굉장히 많았는데 건드린 책에 비해서 진짜 다 끝낸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월 독서 계획이죠. 나름의 계획을 세워보면 좀 4월에는 책도 많이 읽는 것보다 좀 읽고 싶은 책을 좀 신중히 선택해서, 단순 흥미 위주의 독서, 물론 거의 80% 이상은 흥미 위주의 독서겠지만 10%나 한 5% 10%라도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의 책 조금 더 깊이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4월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행도 잡혀 있고 해서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4월에도 또 재미있는 독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